2022년 12월 1일 이정훈입니다. 2022년도 이민년도 거의 끝나가는군요. 오늘의 제목, 윤석열은 레이건처럼 대처처럼 하길 바랍니다. 민폐노조 영원히 손절해버려라.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사건을 보도했죠. 지난번에 포스코의 민주노총 지회가 민노총을 탈퇴하겠다. 민노총 산하에 금속노조가 있는데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69.93%, 즉 70%, 10명 중에 7명이 탈퇴하자.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를 놓고 포스코 금속노조 지회장과 부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형일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노조는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우리 같은 복수노조 같은 어려운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비정규직 노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들은 살만하죠. 근데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어렵죠. 문재인 정권이 아주 장난을 쳤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에 의해서 거부당하면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는 한국노총 노조도 있고 민노총 노조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노총 노조는 약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민노총 포스코 지회가 잘 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니들은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맹원비나 잘 내라 하고 걷어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 지회는 이 투표를 하기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노총 산하단체인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 대기업 노조는 돈이나 갖다 바쳐라. 나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잘 봤어요. 사실은 저는 민노총 시위 현장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한 30대라 그래야 되나 40대라 그래야 되나 감을 잘 못 잡겠는데 굉장히 건장한 친구들이 그 시위를 합니다. 큰 시위든 작은 시위든. 그러면 저 나이 때 청년들이라면 한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위 현장에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직업적인 운동권이죠. 그럼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원들이 내는 맹원비 갖고 자기네 인건비 받으면서 시위하는 겁니다. 시위 중에 상당수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 되고 뭐 이렇게 있거나 가끔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아주 강경하게. 참 편한 직업이죠. 그리고 뭐 붙으면은 싸움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직업적인 노동 운동자들을 저거 진짜 우리 사회에 뭡니까? 기생충 아닌가요? 기생충? 노조원들을 일한다는 이유로 뭔가 헌신하는 것도 아니야. 맹원비 쌓이면 써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지금 자꾸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딱 지적한 거죠. 금속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 포스코의 민노총 노조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조합비로 수억 원을 내는데도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집회를 열어준 적도 없고 거의 없고 지회 내 교육 선전 조직을 위한 상근자도 파견해 주지 않았다. 사실은 민노총 사람들은 대기업 노조를 돈줄로 보죠. 우습게 보죠. 너희들은 돈이나 내. 너희들은 배부른 돼지야. 황금알이나 놔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고발합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에는 이게 포스코 지부죠. 어느 기업에도 고용되지 않은 상근자들이 여럿 있는데 이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활동비로 연간 2천만 원에서 4,700만 원씩 받아간다. 네. 맹원비 주면은 다 노조
조합원들 봉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 금속노조는 자기 산하 기업노조로부터 기업노조가 받는 조합비의 51%를 받아가고 있는데도 상근자 월급을 주기 위해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포함한 포항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3,100여 명에 연간 7,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가고 있다. 자기네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직업적인 운동가를 고용해서 하려니까 모자라니까 조합비의 51%를 받아가는 거 외에도 빵빵한 대기업 노조인 현대, 제철, 포스코로부터는 추가로 받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금속노조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람들을 제명 처분했죠. 이에 대해서 이 포스코 노조 측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난 투표에서 66.9%로 탈퇴안이 가결됐지만은 금속노조가 투표일 7일 전까지는 안건을 공지해야 된다는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서 70%에 가까운 걸로 이제 탈퇴를 했죠. 결정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두 번 하는 사이에 제명해버린 겁니다. 끝까지 빅엿을 먹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까지 조합비는 1인당 2만 원을 납부해달라. 뭐 돈은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제명을 시켜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는 GS건설하고 쌍용건설이 민주노총 건설 기업 노조를 탈퇴했죠. 그리고 원래 여름 시끄러웠던 대우조선 해양 노조가 그때 하청 노조가 대우조선에 와서 파업을 했죠. 근데 그때 금속노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우조선 해양 노조가 탈퇴 추진 투표를 했는데 찬성률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결 정적수인 3분의 1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 노조도 대우조선 해양도 이제 앞으로 한화에 인수되면 한화가 본격적으로 인수하면 탈퇴할 가능성이 있죠. 사실 민노총이 진짜 우리 사회의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포스코 노조가 탈퇴한 거에 대해서 민폐노총 손절하는 게 민심이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민노총 탈퇴한 후 포스코 주가가 올랐다.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민심이죠. 자, 이 노조를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좀 살만해지니까 노조가 커졌는데 지금 노조는요. 대기업 노조한테 돈을 걷어갖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민노총이 서울에서 시위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옛날엔 종로 광화문을 노리더니 요즘 바뀌었어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은 상대적으로 길이 좁고 해갖고 상당히 좀 불편한데 지난번에 차 막히니까 욕 나오더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이제 차선을 막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또 그만한 크기의 차선을 막으니까 완전히 도로가 마비되죠. 지금 문제는 경찰이 뭐 신고된 집회 같은 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안 막아요. 막았다가 백남기 사건 당하고 뭐 어쩔까봐. 그리고 또 민노총도 그 직업적인 운동원들을 동원해서 다 촬영을 하고 하다니까 위축이 되죠. 그리고 경찰이 촬영한 거는 힘도 없고 쟤들이 촬영한 거는 마구 떠들면 언론이 써주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힘을 썼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도 강경 대응하고 이렇게 포스코 노조 민노총 와해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논평을 하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러한 민노총의 서울시내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민 장관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해임 결의안 내고 아주 약점으로 보고 덤벼드는데 이러한 이제 이상민 장관을 백업해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은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하고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을 의식해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요 카터한테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이 됐죠.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두 달 막 지난 상태에서 힝글리한테 총을 맞죠.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총 맞을 때 보면 웃으면서 쓰러지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워낙 민주당이 다수니까 의사 보고 당신 민주당이냐고 그랬더니 민주당 아닌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술하라고. 거기서도 웃겼죠. 네. 그거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많은 공항이 있는데 그 관제사들이 파업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 파업을 무너뜨리고 그 파업했던 관제사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영원히 연방정부에 취업되지 못하도록 10,000명 이상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고질병인 노조를 잡아가면서 미국 경제를 일으켰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대처 총리는 그 시기에 영국의 조선산업이 몰락하니까 계속 노조만 댕겨들죠. 그런 노조들을 다 싸우면서 무너뜨려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쭉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절에 노조를 허용해 더 키워주면 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 건설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눠먹기. 이렇게 해서 그럼 좋아하니까 내 표 받고 집권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노조가 지금 컸는데 특히 문재인은요. 대한민국 근간을 유지하고 위기 대응하는 그런 기구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갔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활동을 못하니까 지금 뭐가 돌아가질 못해요. 또 경찰은 경찰대로 국수본하고 쪼개놓고 하니까 이것도 안 돼. 행정부처는 진짜 봉급쟁이들이니까 더 움직이지 않고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노조가 시위를 해도 적극적으로 안 막죠. 막으면 자기 손해니까. 어쨌든 이번에 벌어지는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제사 노조를 와해시킨 레이건, 그 다음에 그 조선회사 노조에 끝까지 붙어갖고 이겨낸 대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언론에 그 KBS하고 MBC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산하 그 노조원들이 문제인데 강경하게 대응하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기자들도. 기자들이 대체로 용감하고 거칠죠. 근데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팩트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번에 MBC에서 하는 걸 보면서 벌써 지난 정권부터 계속 채널A 사건부터 물고 늘어진 걸 보니까 참 자기네 이념을 위해서 팩트를 조작했다. 그리고 정권하고 짝짝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쪽도 잡아야 됩니다. 그 전에 성창경, 그 다음에 MBC의 이순임 씨 이런 분들이 제3노조를 만들어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는 역부족이었고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민노총 같은 민폐노조는 영원히 손절하는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내 가시기 바랍니다. 저항이 있겠죠. 레이건도 총을 맞았었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아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내고 용기를 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자들이나 노조원들의 거친 용기가 두렵죠. 그러나 그 또한 별거 아닙니다. 뚜벅뚜벅 들어가십시오. 그들도 봉급쟁이, 돈에 매달린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